중국과 대만 얘기라고 해서 먼 나라 뉴스처럼 보면 안 됩니다. 한국 시장은 반도체, 환율, 수출, 방산이 한꺼번에 연결돼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 여부보다 가격이 어떤 순서로 흔들리느냐입니다. 퓨처마켓에서는 오늘 대만 해협 리스크를 전쟁 예측이 아니라 한국 자산 가격의 반응 순서로 보겠습니다. 저는 이 순서를 아는 게 공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포는 막연하지만 순서는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묻습니다.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칠까요? 그런데 시장은 실제 전쟁이 터진 뒤에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커지는 순간부터 환율, 선물, 운임 같은 가격표가 먼저 바뀝니다. 제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증시는 총성이 아니라 가격 변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원달러 환율, 외국인 수급,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먼저 반응하고 그 뒤에 업종별 이야기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대만 리스크를 볼 때 가장 위험한 착각은 침공이 아니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봉쇄, 대규모 훈련, 강한 외교 발언만으로도 물류와 환율은 먼저 긴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완전한 사건보다 가능성의 가격을 삽니다. 로이터는 미국이 법적으로 대만의 방어수단 제공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대만 통제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양쪽 모두의 말 한마디가 가격이 됩니다. 이 말은 미국이 무조건 전쟁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얽힌 문제라는 사실만으로도 위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예측보다 중요한 건 프리미엄이 언제 커지느냐입니다. 대만 대통령은 중국의 군사훈련이 항행 안정과 지역 안정에 부담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이런 문장을 외교 뉴스가 아니라 해운, 보험, 환율의 신호로 읽습니다. 배가 돌아가면 비용은 기업 실적에 들어갑니다. 저는 대만 리스크가 커질 때 한국 시장의 반응 순서를 5단계로 봅니다. 첫째 환율, 둘째 외국인 수급, 셋째 반도체, 넷째 물류와 방산, 다섯째 금리와 밸류에이션입니다. 순서를 놓치면 뉴스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에 더 큰 방위 기여를 요구하는 흐름을 보도했습니다. 이건 한국에도 비용과 산업 기대를 동시에 만드는 변수입니다. 같은 뉴스가 방산에는 기대, 시장 전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쪽 방향만 보는 실수를 피하는 겁니다. 방산에는 기대가 생길 수 있지만 같은 순간 시장 전체에는 위험 회피와 비용 상승이 같이 들어옵니다.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같은 헤드라인 안에 있는 겁니다. 로이터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이 더 큰 군사 확전 위험까지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시장 할인율의 문제입니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안전마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지정학 뉴스는 자산별로 시차가 있습니다. 환율은 빠르고 선물은 더 빠르고 현물 주식은 해석을 붙이며 따라옵니다. 기업 실적 전망은 가장 늦게 움직입니다. 이 시차를 알면 과장된 공포와 진짜 경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한국 원화처럼 수출과 위험자산 성격을 함께 가진 통화는 먼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수보다 빠른 체온계라고 보면 됩니다. 왜 환율이 먼저일까요? 주식은 업종별 해석이 엇갈리지만 환율은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자산 전체의 위험 가격을 한 번에 보여주는 숫자에 가깝습니다. 한국 시장 전체를 할인할지 말지의 출발점입니다. 대만 리스크가 헤드라인에 올라오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먼저 환 노출을 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달러 기준 수익률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매 판단도 빨라집니다. 반대로 원화 약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수출 기업에는 원화 매출 환산 효과가 생깁니다. 문제는 약세의 이유가 경기 회복인지 위험 회피인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환율 상승도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이 구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수출 호조로 원화가 안정되는 장은 건강하지만 공포 때문에 원화가 빠지고 주가가 같이 흔들리는 장은 전혀 다른 장입니다. 전자는 이익의 문제이고 후자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뜨면 첫 화면에서 코스피보다 원달러 환율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지수가 버티는데 환율이 튄다면 시장 내부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자금은 이미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환율을 볼 때는 하루 숫자보다 방향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오르는 환율은 적응할 시간이 있지만 갑자기 튀는 환율은 해지 비용과 심리 부담을 동시에 키웁니다. 시장이 싫어하는 건 레벨보다 속도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은 단순한 매수자 이상입니다. 방향을 만들기도 하지만 환율과 선물 시장을 통해 속도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물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특히 지정학 리스크는 현물보다 선물에서 먼저 반영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주식을 팔기 전에도 지수 선물과 환 해지에서 위험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큰 돈은 먼저 방어막을 칩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주식을 조금 샀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선물, 환율, 프로그램 매매를 같이 봐야 그림이 보입니다.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현물 매수보다 선물 포지션 변화가 더 빠른 경고등이라고 봅니다. 현물은 천천히 움직여도 선물은 공포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기 쉽습니다. 특히 지수 하락 속도는 선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원화가 약해지고 외국인 선물이 동시에 빠지면 그때는 개별 호재보다 시장 리스크가 우선입니다. 좋은 종목도 지수 파도에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종목 뉴스보다 시장 체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반대로 원화가 버티고 외국인 선물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대만 뉴스를 긴장하되 아직 시스템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공포가 커도 자금이 버티면 해석은 달라집니다. 외국인 수급을 볼 때 하나 더 중요한 건 업종 분산입니다. 반도체만 사고 나머지를 판다면 한국 전체에 대한 신뢰라기보다 특정 업종 베팅일 수 있습니다. 시장 강세인지 업종 쏠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오해가 나옵니다. 대만 리스크가 커지면 한국 반도체가 무조건 수혜라는 식의 단순한 프레임은 위험합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빠진 부분이 더 큽니다. 물론 대만 생산 차질 가능성이 거론되면 한국 기업이 대체 공급처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와 일부 파운드리 기대가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시장은 빈자리를 찾는 데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공급만 보는 산업이 아닙니다. 전쟁 공포가 커지면 서버 투자, 스마트폰 수요, 글로벌 투자 심리까지 같이 식을 수 있습니다. 공급 공백 기대와 수요 둔화 우려가 동시에 생깁니다. TSMC 리스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무조건 좋은 뉴스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글로벌 정보기술 사이클이 흔들리면 수혜와 피해가 동시에 옵니다. 주가는 둘 중 더 큰 쪽을 따라갑니다. 제가 보는 핵심은 대체 수요가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뉴스로 올라간 기대가 실적 추정치와 장기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주가는 되돌림을 맞기 쉽습니다. 테마와 실적 사이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볼 때는 두 문장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는 대만 공백 기대, 다른 하나는 글로벌 정보 기술 수요 충격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큰지가 관건입니다. 단어 하나로 수혜주라고 끝내면 위험합니다. 대만의 협이 막힌다는 상상만으로도 시장은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그런데 공급망 재편은 하루짜리 뉴스가 아니라 공장, 장비, 인력, 고객 인증의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느리고 생각보다 비쌉니다. 한국 반도체 대형주는 이 지점에서 양면성을 갖습니다. 안전한 대체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동부가 전체 리스크로 묶여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위치가 장점이면서 약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한국은 대만의 대체제이면서 동시에 같은 지정학 지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혜주라는 말이 너무 쉽습니다. 시장은 지도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반도체 주가가 오르더라도 그 이유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적 상향 때문인지 테마성 공포 때문인지에 따라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전자는 추세가 되고 후자는 변동성이 됩니다. 반도체 장비와 소재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공급망 재편 기대는 분명 재료가 될 수 있지만 고객사 투자 지연이 나오면 주문 시점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기대와 발주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수출과 해운입니다. 대만 해협은 단순한 지도 위의 물길이 아니라 동아시아 제조업의 혈관입니다. 물류가 꼬이면 납기, 재고, 운임이 같이 흔들립니다. 기업은 이 비용을 조용히 감당해야 합니다. 실제 침공이 없더라도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항로 제한 가능성만으로 선박보험료와 운임은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 마진에는 이 비용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투자자는 뒤늦게 실적에서 확인합니다. 대만 리스크가 커질 때 해운주만 보자는 뜻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 수출 기업의 비용 구조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운송비와 납기가 흔들리면 이익률이 달라집니다. 맷줄보다 마진이 먼저 압박받습니다. 특히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기계, 화학처럼 공급망이 여러 나라를 오가는 업종은 리스크가 복잡합니다. 어느 한 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로 문제가 됩니다. 중간 한 곳만 막혀도 완제품 일정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일부 물류 기업은 운임 상승 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임 상승이 수요 증가 때문인지 병목 때문인지에 따라 시장이 주는 밸류에이션은 달라집니다. 좋은 운임과 나쁜 운임은 다릅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주가보다 먼저 운임과 보험료 방향을 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주가는 기대를 섞지만 운임은 실제 이동 경로의 긴장을 더 빨리 보여줍니다. 뉴스보다 조용하지만 더 실질적입니다. 해운과 수출을 연결해서 보면 대만 리스크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품이 늦고 보험료가 오르고 환율이 움직이면 제조업 전반의 현금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전체 문제로 번집니다. 다섯 번째는 방산입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방산은 거의 자동으로 주목받습니다. 한국 방산도 수출 레퍼런스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시장의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기대 요인입니다. 하지만 방산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안보 불안은 수주 기대를 키우지만 동시에 시장 전체 위험 회피가 커지면 고밸류 성장주처럼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종 호재와 시장 역풍이 부딪힙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 기여를 더 요구하는 흐름은 한국 방산에는 장기 수요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예산, 납품 일정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말은 빠르지만 예산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방산주가 움직일 때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뉴스성 발언인지, 둘째 정부 예산인지, 셋째 실제 수출 계약인지입니다. 이 셋은 주가 지속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목이 아니라 돈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강한 건 헤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건 예산과 계약입니다. 그래서 방산을 볼 때도 공포의 크기보다 돈이 실제로 배정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테마와 실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산을 한국 시장 전체의 방어막으로 착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방산 몇 종목이 강해도 환율과 외국인 선물이 무너지면 지수 체감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업종 승리와 시장 승리는 다릅니다. 여섯 번째는 금리와 밸류에이션입니다. 지정학 리스크는 기업 실적뿐 아니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즉 할인율을 바꿉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큽니다. 공포는 결국 가격을 낮추는 할인율로 들어옵니다. 위험이 커지면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도 더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 전망이 그대로여도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바로 할인율 변화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약한 날이 생깁니다. 대만 리스크가 커지는 날에는 실적표만 보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좋아도 환율, 금리, 위험 프리미엄이 같이 오르면 주가는 눌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익보다 불확실성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는 먼 미래 이익을 현재로 당겨 평가받습니다. 할인율이 올라가면 먼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줄어듭니다. 이건 지정학 뉴스와도 연결됩니다. 전쟁 뉴스가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건드리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가치주나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 유동성이 빠지는 국면에서는 방어주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방어라는 말은 덜 흔들린다는 뜻이지 안 흔들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대만 리스크를 종목 찾기 게임으로만 보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먼저 시장의 할인율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업종과 종목을 봐야 순서가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무엇을 체크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대만 주변 군사훈련의 강도입니다. 횟수보다 중요한 건 범위, 지속시간, 봉쇄 시뮬레이션 여부입니다. 시장은 단순 훈련보다 길목 차단에 민감합니다. 단순 비행이나 항행보다 시장이 더 예민하게 보는 건 항로를 막는 형태입니다. 물류가 멈출 수 있다는 상상이 생기면 해운과 환율이 먼저 흔들립니다. 군사 뉴스가 곧 비용 뉴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미국의 발언 수위입니다. 미국이 안정, 억제, 방어 지원을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시장은 개입 가능성과 확정 가능성을 동시에 계산합니다. 같은 단어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여기서 강한 발언이 항상 호재는 아닙니다. 억제력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긴장 수위를 올려 위험 프리미엄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문장의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안정과 충돌 사이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해운 운임입니다. 뉴스보다 늦어 보이지만 실제 비용에는 더 직접적입니다. 항로 우회 보험료 상승, 납기 지연은 기업 이익의 숫자로 들어갑니다. 결국 손익계산서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지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저는 이 지표를 가장 앞에 놓습니다. 환율은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위험자산으로 보는지 아니면 기회로 보는지 빠르게 드러냅니다. 시장의 첫 반응이 여기에 담깁니다. 다섯 번째 지표는 외국인 선물 수급입니다. 현물보다 빠르고 지수 방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환율과 선물이 동시에 나빠지면 경계 수위를 올려야 합니다. 반대로 둘이 버티면 공포가 과장됐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지표를 같이 보면 뉴스의 크기와 시장 반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큰 뉴스인데 지표가 버티면 과잉 공포일 수 있고 작은 뉴스인데 지표가 무너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헤드라인보다 가격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확률 게임입니다. 대만 전쟁을 마치려는 순간 분석은 너무 커지고 막연해집니다. 대신 환율, 수급, 반도체, 물류, 금리로 나누면 대응 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시장은 큰 질문보다 작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전쟁 시나리오의 결론보다 반응 순서라고 봅니다. 무엇이 먼저 흔들리고 무엇이 늦게 따라오는지 알아야 감정 매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순서가 곧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히 대만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반도체 수혜주만 찾는 접근은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뉴스 안에 수혜 기대와 수요 충격, 한국 리스크 할인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한 답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간단합니다. 원화가 안정되고 외국인 선물이 버티며 반도체 실적 전망이 올라가면 기회 쪽을 봅니다. 셋 중 둘 이상이 깨지면 방어가 우선입니다. 이건 종목 추천이 아니라 점검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정학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숫자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그 순서를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판단은 각자의 자산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대만 리스크는 먼 나라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환율로 시작해 수급, 반도체, 물류, 방산, 밸류에이션으로 번집니다. 이 순서만 기억해도 뉴스에 덜 흔들립니다. 공포보다 순서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뉴스가 나왔을 때 다섯 지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시장은 공포의 크기보다 자금이 움직이는 순서를 더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 순서가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